출산을 앞두고 제대열 보관을 안내받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선택인지, 현재 어떤 치료에 활용되고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내 통계와 전문기관의 권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헷갈리는 정보를 예비 아빠가 직접 찾아 근거로 정리합니다. 마이안 근거 노트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제대열 보관은 모든 가정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선택은 아닙니다. 가족 중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용 대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래 대비 목적이라면 실제 사용 가능성과 비용, 제대열 기준 같은 다른 선택까지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첫째 딸 출산을 준비하면서 가족 제대열 보관이라는 선택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검색해보니 장점이나 미래 치료 가능성을 강조하는 설명은 많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설명보다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기관의 권고, 국내 통계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제대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열은 아기가 태어난 뒤 탯줄을 자르고 나서 태반과 탯줄의 혈관에 남아있는 혈액입니다. 이 안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는 일부 혈액질환과 면역질환 등의 조혈모 세포 이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혈용 혈액과는 목적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제대열은 아기에게 주사로 피를 뽑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탯줄을 절단하고 태반 쪽에 남아있는 탯줄 정맥에서 제대열을 채취합니다. 채취된 제대열은 검사와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세포수와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합니다. 제대열은 탯줄을 절단한 뒤 채취합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지연 탯줄 절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열 채취 계획도 의료진에게 함께 알려야 합니다.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일정 시간 기다리면 태반의 혈액이 아기에게 더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후 채취할 수 있는 제대혈의 양이나 세포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선택 중 하나만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산 과정과 아기의 상태를 우선해 담당 의료진과 계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출산 계획과 채취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제대열이 실제 어떤 치료에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대열 활용의 중심은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일부 혈액질환, 재생불량 빈혈, 일부 면역질환과 대사질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손상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체계를 건강한 조혈모 세포로 다시 구성하는 치료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여자와 환자의 적합성, 질환의 특성, 치료 시기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대열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관리 방식과 사용 목적도 달라집니다. 현재 활용의 중심은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그리고 제대열을 어떤 체계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제대열은 크게 가족 제대열과 기증 제대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제대열은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 가능성을 위해 가족 제대열은 N에 보관합니다. 기증 제대열은 기증자가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공체계에서 관리하다가 조직형이 맞는 환자에게 공급됩니다. 같은 제대열이라도 비용과 관리 주체, 사용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가족 제대열은 질환과 조건에 따라 보관한 아이 본인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증제대열은 공공체계에서 관리하다가 조직형이 맞는 다른 환자에게 공급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질환의 원인과 HLA 적합성, 제대열에 포함된 세포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관 대상을 정해두었다고 해서 실제 이식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제대열 보관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족 제대열 보관의 장점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확보된 제대열의 검사 결과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증자를 찾는 과정과는 별도로 보관된 제대열의 사용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명확한 조혈모 세포 이식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정보다 보관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나 가까운 가족 중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다면 출산 전에 관련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막연한 미래 대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문의와 함께 질환의 특성과 조직형, 예상되는 세포수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의 제대열은 본인과 조직형이 맞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형이 맞는다고 해서 모든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 질환에서는 같은 유전적 문제가 보관된 제대열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백혈병에서는 출생 당시부터 질환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는 자신의 제대열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열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실제 이식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취된 양과 총 유액 세포수 등 세포수, 오염 감염 검사 결과와 세포 생존율 등이 중요합니다. 또 실제 환자의 체중과 치료 조건에 필요한 세포량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단순히 보관 가능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채취 후 어떤 품질 결과를 제공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열 관련 설명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미래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증된 조혈모세포 이식과 연구 또는 임상시험 단계의 재생의학 세포 치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지금 병원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 가능성은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대혈이 뭔지, 가족 재대혈 보관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가족 재대혈 보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보관되고 사용되는지 궁금했지만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 직접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면 가족 재대혈 보관수는 2021년 1만 9,576유닛에서 2025년 2만 4,354유닛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년 2만 유닛 이상의 가족 재대혈이 보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 재대혈 보관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관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 가능성이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정보 공개 청구 자료에서 가족 재대혈 이식 공급은 2021년 3유닛, 2023년 1유닛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2024년, 2025년은 이식 및 공급 건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국내 재대혈 이식 건수가 아니라 가족 재대혈의 이식 공급 현황입니다. 보관 규모와 비교하면 연도별 실제 공급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증 재대혈의 경우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약 1000유닛이 보관되었으며 36유닛이 이식 공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보관된 재대혈을 한 건씩 추적해서 나중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해의 보관수와 이식 공급수를 단순히 나눠 개인의 사용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족 재대혈은 매년 2만 유닛 이상 보관되는 반면 연도별 이식 공급 사례는 적게 집계됐다는 현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가 적다고 의료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고 보관이 많다고 모든 가정에 필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황에 따라 보관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ACOG와 미국 소아과학회 AAP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 없이 모든 아이의 재대혈을 일상적으로 가족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미래 대비 목적보다는 공공기증의 활용 가치를 강조합니다. 반면 가족 중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의학적 목적이 있다면 목적형 가족 보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대혈 보관을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가족 중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적응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보관과 재대혈 기증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보관을 선택한다면 채취 후 세포수와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초기 비용과 연장 비용, 중도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재대혈 은행인지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전 기준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출산할 병원에서 채취 또는 기증이 가능한지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할 때 채취하는 재대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건강한 성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도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HLA 검사를 위해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정보를 등록하고 나중에 조직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실제 기증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등록한다고 바로 기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증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재대혈 보관은 모든 가정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선택은 아닙니다. 현재 재대혈 활용의 중심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며 자가 사용은 질환과 세포수, 품질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명확한 이식 적응증이 있다면 보관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미래 대비 목적이라면 실제 사용 가능성과 비용, 재대혈 기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 재대혈 보관, 재대혈 기증, 비보관 중 모든 가정에 동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대혈 선택과는 별개로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일수록 광고보다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마이안 근거노트였습니다.